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확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로 나왔습니다. 화순군 화순읍에 사는 63살 남성은 지난 15일 인후통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았다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 13번째 확진자와 학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부터 화순읍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광주 1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 3월 3일 접촉자로 통보되어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았는데 당시 의사는 X선 발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용 차로 귀가하던 길에 지병인 천식 치료를 위해 화순읍의 이비인후과와 약국을 찾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과 약국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10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이 남성이 격리 기간에 일반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게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의식이 평소에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처방하고 약을 받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이렇게. 한편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틀 만인데 광주 문흥동에 사는 59살 여성은 지난 10일 발열과 오한 증세를 호소하다 어제 7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 딸 집을 찾았다가 감염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딸이 스페인 여행을 갔다 지난 6일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은 딸은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번 확진자가 스페인 다녀온 딸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이를 포함해서 아니면 다른 경로로 이렇게 확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로써 확진자는 광주 17명, 전남 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신용카드 내역과 CCTV를 토대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학교가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개학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개학 이후를 대비해야 할 텐데 교육 현장의 준비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바싹 붙어 앉아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모이는 급식실. 학교 현장은 콜센터나 교회 못지않게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창 뛰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을 서로 떼어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통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다 벗고 다 만지고 다 놀아요. 보이는 데서만 해요, 정말로. 이 때문에라도 발생 감시, 즉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발생 감시를 해야지 그 다음에 파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발생 감시를 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보급된 발생 감시 장비는 체온계가 고작입니다. 등굣길에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효율적으로 체크하려면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한데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서야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밀집도를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실이야 시험 볼 때처럼 자리를 떨어뜨려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함께 노래 부르는 음악 수업, 몸을 부대끼는 체육 수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급식실도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급식할 때 어떻게 해서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런 류의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 개학 대비 전까지 만들어서 다 보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반 학생들만 자가격리할 건지, 학교 전체를 휴업할 건지, 그랬을 땐 학사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교육 현장의 준비도 미숙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은 아직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광주 광산갑의 이석형 후보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서 캠프 관계자의 금품 살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형 후보 캠프 관계자가 경선을 앞둔 지난달 말 유권자 5명을 함께 만나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자진 신고가 선관위 측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받은 얘기라고 뭐 투표 이석현 씨 좀 지지 좀 해달라고 그 내용하고 다 그래서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이 같은 동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광주시당을 거쳐 민주당 지도부에도 보고됐고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금품 살포 의혹까지 더해지자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대학생위원장 등은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의 상식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하거나 해명과 사과를 통해 지역민들께 호소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종류의 지지 호소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인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남갑에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중국인 휴대전화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공정 경선 시비가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광주 지역 경선 과정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애써 분리배출해도 한꺼번에 매립하는 실태.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보도해드렸는데 관할구청의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행업체에 공문 한 번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애써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와 마구잡이로 수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에 말썽을 일으킨 바로 그 환경미화 업체였습니다. 재활용품도 다 여기다 넣으시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인터뷰 안 할게요. 지난해 보도 이후 광주 동구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인자 시점에서 저희가 대형업체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하지만 불법 수거와 불법 매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하겠다던 광주 동구청이 환경미화 업체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도 이후 한 차례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부분이나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 하는 그 1차적인 공고사항으로 갖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 평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지난해 불법 매립 보도가 나간 뒤에도 이 업체는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심지어 재작년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평가를 해요. 거기에 일부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계약 만료 시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광주 동구청은 이번 추가 고발 보도에 재활용 청소차를 늘리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개선에 나가고요. 이제 재활용 차량도 정차를 해가지고 재활용 부분으로 주민들이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차량에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치구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수거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광역위생 매립장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평균 630톤의 쓰레기가 묻히는 광주 광역위생 매립장. 재활용품이나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묻히는 것은 불법인 만큼 모두 곤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은 주민 감시요원 5명이 전부. 한 명이 하루 100톤이 넘는 쓰레기를 감시해야 한다는 말인데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찾기는 그렇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 이후 단속 실적이 증가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단속을 통해서 단속된 폐기물은 전량 반출을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업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공공기관 역시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불법 매립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순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 지난주 보도해드렸었죠. 노동당국이 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업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인 불법 고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거란 지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와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A씨 부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방문동거인 F1 비자로 취업을 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사위 혼자서는 5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는 구인난을 이유로 A씨 부부의 불법 취업을 눈감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게 완전 영세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막 법적으로 막 물어. A씨 부부와 동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 원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처럼 잔업을 하고 퇴근 시간을 넘기는 날도 많았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과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남의 사정일 뿐이었습니다. 임금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수칙 같은 거는 뭐 교육하실 여건은 안 되셨나요? 그렇죠. 이게 안전수칙이 뭐 되겠습니까?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권을 주장할 수 없는 취업을 묵인하는 환경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열악한 일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법적 근거 적용이 안 되죠. 근로자들에게만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약자인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60% 증가해 13%를 기록한 한국인 사망자 증가율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는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방점을 두고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로 부록을 맞은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입니다. 40주년을 맞아 5.18의 진실을 밝혀내고 80년 5월의 대동정신을 한반도와 세계에 꽃피우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와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5.18, 젊어지는 그런 5.18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민주기사의 날 행사와 부활문화제 등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가 직접 5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입니다. 당장 서울시와 함께 하려고 한 행사위 출범식이 한 차례 연기됐고 상황이 악화되면 화상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진행했던 광주 아시아 포럼은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유보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도 불참 의사를 전달해 국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금 참석하기로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 못하겠다, 염려가 되므로 고려해야 되겠다 등등 그런 의견이 오고 있고요. 5.18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 때문에 대규모 군집 행사가 적절치 못하고 전야제 등 다른 행사들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 때문에 행사위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